안녕하세요, 보은남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손해보험 영업관리 직무에 최종 합격을 하신 우리 여성 멘티인 코코님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코님. 우선은 합격을 너무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나이, 그다음에 합격한 직무, 제가 알기로 전공이 좀 특이하세요. 우리 코코님이 전공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25살이고 직무는 영업관리 직무고 전공은 소비자학입니다. 5살입니다. 25이면 굉장히 좀 어리신데 이렇게 소비자까지 하셨고 보험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점이 많이 없어 보인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해외 인턴으로 보험 브로커리지에서 근무를 해서 그때 보험에 관심이 생겼고 돌아와서 원주사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브로커리지는 뭐지?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네. 정확히 알진 않아요. 네. 브로커리지를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네. 어떤 걸 하는 거죠? 브로커리지가 고객이랑 보험사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고객이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모든 서류를 받고 보험을 가입하고 변정을 받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서 브로커리지가 모든 서류 처리랑 변정을 다 내어주고 손님이 원하는 가격대의 보험도 찾아주고 만약에 보험이 가입이 되면 보험사에서 수정 요청을 하는 서류를 보내거나 보험료에 대한 서류를 보내면 저희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서류 같은 어떤 재지급 업무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보험료율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좀 다루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를 얼마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신 거죠? 저는 인턴으로 1년 하고 네. 사원으로 1년 근무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돌이켜서 지금 최종 합격을 하시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근무 경력 때문에 합격을 하신 겁니까? 그럼 반대로 근무 경력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답은 우리 인사 담당자나 면접 관분도 알겠지만 본인이 느끼시기에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뽑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맞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2차 최종 면접 때 회사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고 네. 근데 그것만 합격한 게 아닌 게 저는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외 활동을? 네, 특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거의 1년에 2개, 3개를 했었고 네.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네. 특히 고령층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영업관리자랑 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맞아요. 그런 점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찌됐건 딱 보험회사를 처음부터 막 준비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경험을 많이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영업관리라는 게 손해사정이라든지 언더라이팅이라든지 뭐 계리사처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험을 많이 하셨다, 이게 그래도 도움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거죠? 원래는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는 자산관리로 썼었어요. 자산관리요? 네, 근데 그거 다 떨어졌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경험이 아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에 맞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영업관리랑 맞겠다 싶어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 다음에 사실상 내가 갖고 있는 소스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 결국에는 후자의 선택이 맞아 떨어진 거네요. 네, 그죠? 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시고 나 스스로도 한번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건데 영업관리 직무, 제가 알기로 여성분을 많이 안 뽑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합격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면 경쟁률로 치면 사실상 진짜 바늘구멍보다 조금 더 작아요,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자로서 영업관리 합격하려면 너무나 준비할 게 많겠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붙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많이 수정을 봐주셨지만 여자가 가지고 있는 디메리트라는 게 좀 수동적이고 그쵸. 좀 낯가릴 것 같고 그런 건데 좀 당돌하게 그런 거를 당돌하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돌하고 논리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안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논리를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면접 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거죠? 여잔데 잘 할 수 있겠냐? 약간 이런 느낌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필수 질문이죠. 네네. 그래서 이때 저는 제가 했던 대외 활동이랑 거기서 제가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떻게 이겨냈고 그리고 몇 명을 만났고 여기서 뭘 배웠는지 이거를 되게 구조적으로 잘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점수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많은 이제 뭐 남자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경험이 이 면접관한테 매력적으로 네. 또는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경험으로 비춰지는 경험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말하는 게 사실 어떤 신뢰도 안 가고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네. 면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거의 차이를 가르는 건 어떤 걸까요? 연습량? 아니면 소재 자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재도 중요한데 네. 소재를 얼마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당하게 좀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코코님이 화면에서는 다 안 보이지만 굉장히 좀 아담하신 체형인데 그런 질문 혹시 좀 안 들어왔나요? 어떤 체력적으로 뭔가 약하다든지 그런 질문을 많이 오거든요. 잘 따라갈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질문 많이 오고 혹시 그런 질문 안 왔나요? 그 걱정을 좀 했는데 네. 그런 질문은 안 왔고 저도 근데 오히려 제가 그걸 좀 나는 괜찮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 최종 면접에서는 MBTI가 I인 사람을 물어봤어요. 제가 I였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항상 갖고 있던 게 뭐냐면 여자라는 디메리트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걸 항상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에도 제가 체력적으로 괜찮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영업관리직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이거를 보여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보면은 지금 크게 어떤 숲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결국에 이 사람들이 우리 여자 면접자들을 보면서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의심이라고 하면 의심이죠. 그 다음에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셨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면접은 혹시 2번 보셨나요? 네. 그럼 면접 볼 때 1차 면접, 2차 면접 각각 좀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했었으면은 좋겠다. 또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네. 1차 면접, 2차 면접 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혹시 그런 거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1차는 직무 면접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왜 붙었냐고 생각을 하냐면 4명 중에서 저밖에 직무 적합성을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1차 면접에서는 너무 그 다른 지원자분들은 큰 실수를 범했네요. 네, 그냥 이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얼마나 하고 싶은지를 보여준 사람은 그렇죠, 저밖에 그렇죠.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직무를 좀 잘 알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맞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최종 면접은 저도 조금 어려웠던 게 약간 갈등 경험이라든지 내 성격의 장단점 이런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네. 인성적인 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전공을 보시고 내 전공과 이 직무를 했을 때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그냥 제가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조금 직무 면접보다는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정형화되지 않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1차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배수 자체가 1차 면접이 높기 때문에 일단 1차 면접을 또 통과해야 뭐 나를 보여주는 2차 면접 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직무 면접에 있어서 기존의 그 브로커리지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요, 크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면 이제 궁금해 하셔서 물어보는 정도였지 네. 그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했던 경험들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소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직무 공부는 혹시 미리 따로 하신 게 있으신가요? 직무 공부는 컨설팅에서 알려주셨던 개괄적인 직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직무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 드렸을 때 되게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그 정도로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직무는 그렇게 좀 해소를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합격을 하고 다 이제 동기들하고 좀 보실 텐데, 네.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서류적인 스펙이 내가 부족해서 안 됐다라고 많이 느끼세요. 영업관리 또 지원자 가장 많잖아요. 영업관리 뭐 남자 동기분들도 있고 여자 동기분들도 있는 거로 아는데, 네.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서류적인 역량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무조건? 아니요? 아니면 되는 좋은 사람도 붙었지만 아닌 사람도 붙은 겁니까? 네, 저는 막 학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벌하고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놀랐던 게 네. 학벌이 뭐 엄청 높지도 않았고 자격증이 많은 사람들도 없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우리 코코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압도적인 스펙 괴물은 한마디로 흔치 않다, 없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왜 된 것 같으세요? 저희 중에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있어요. 캠퍼스 리크루팅? 네, 인사 담당자가 이제 캠퍼스에 와서 리크루팅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거기서 조금 잘 보인 친구들이 서류라든지 면접에서 조금 더 눈에 띄었다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채용한 회사에서는 사전에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는 제도가 있고, 네. 거기서 조금 체크를 해서 그게 면접 때까지 많이 올라간다면 그 부분이 조금 일부 반영이 되는. 네, 물론 이제 면접도 그 사람들이 잘 봐야 되겠지만, 그쵸. 캠퍼스 리크루팅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는 회사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미리미리 점수를 확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약간 여자분들 채용도 많이 안 하는 열세 상황에서 최종 합격을 또 하셨어요. 너무 되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결과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셨고, 혹시 그러면은 이제 붙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보험회사 근무와 입사하기 전과 후에 생각이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무조건 힘들다, 야근 많다, 이런 생각을,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경험해보니까. 일단 확실한 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저는 은행도 몇 개 지원을 했었는데, 은행 만약에 붙었더라면 저는 은행도 붙고 보험사도 붙었다면 보험사를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은 너무 좋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좀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오히려 보험사에서 좀 더 안정적인 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야근도 있는 부서는 있지만 생각보다 영업관리가 야근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뭐 심각하게 예전처럼 네네. 야근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경직된 문화는 못 보신 것 같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죠. 회사마다 네. 아니면은 내 상사나 부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 어찌됐건 우리 코코님이 붙은 회사는 그렇지 않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하반기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여름을 또 열심히 달려야 되거든요. 네. 각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하반기를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될 것, 최우선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보험회사를 가고 싶어. 지금 하반기 동안 어찌됐건 뭐 자수도 쓸 건 없죠. 네. 지금 여름 뭐 7월 8월 동안은 공고가 없으니까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네. 저는 네. 지점 방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거 시간 있을 때 꼭 해두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저는 운이 좋아서 면접 때 안 물어봤지만, 네. 다른 지원자 같은 경우는 물어본 경우도 많았고, 또 합격하셔도 지점 방문해본 사람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신입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점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플러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지점 방문을 하면서 얻는 게 직무에 대한 지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깨알 홍보를 좀 하면은 또 제가 또 고운남 직무 사이트가 네, 오픈이 됐죠. 우리 코코님이 수업을 들으셨던 그 내용이 또 이제 지방인 분들은 잘 못 들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24년 상반기 여성분으로서 영어관리 최종을 합격하신 우리 코코님 모시고 이걸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